최근 뉴욕에서 있었던 시장 선거, 이게 과연 미국의 미래, 아니 전 세계의 운명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좀 거창하게 들리죠?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시각 하나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지난 1월 1일 뉴욕이에요. 새로운 시장이 취임했죠. 물론 오늘 다룰 내용은 조란 맘단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지금 미국 도시 정치에 불고 있는 어떤 급진적인 변화의 바람을 살펴보려는 건데요. 이건 그냥 선거 하나로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근데 뉴욕 시민들은 대체 왜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를 선택했을까요? 그 중심에 바로 이 새로운 시장이 있는 거죠. 이 맘단이라는 인물 보통이 아닙니다. 뉴욕 최초의 무슬림 시장의 30대고요.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라고 부르죠. 한마디로 기존 정치 문법을 완전히 거부하는 젊은 리더인 거예요. 뉴욕의 고질적인 문제들 더는 피하지 않겠다, 정면으로 부딪히겠다, 이런 과감한 약속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죠. 공약대를 한번 볼까요? 와, 진짜 파격적이죠? 모든 임대료를 동결하고 시내버스는 공짜로 만들고 보유까지 무상으로 하겠다니 이건 뭐 명확해요. 매일 생활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보통 뉴욕 시민들 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그의 당선이 단순히 이념이 좋아서 그런 선택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거의 한계에 다다른 도시가 내지르는 절박한 외침에 가까웠다는 거죠. 보세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숨막히는 생활비, 점점 더 벌어지는 불평등. 이 차트가 보여주는 것처럼 뉴욕 시민들은 정말 오랫동안 이런 문제를 속에서 고통받아 왔어요. 그러니까 맘다니의 승리는 기존 방식에 대한 아주 강력한 거부 투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뉴욕만의 이야기일까요? 혹시 어쩌면 이건 미국 전체가 겪고 있는 훨씬 더 큰 문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은 아닐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분석은요. 뉴욕의 위기가 사실은 미국 전체가 앓고 있는 아주 기팡병의 한 가지 증상일 뿐이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미국의 질이 너무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덩치, 양적으로는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에 걸맞은 질적인 성숙, 다시 말해 사회 전체의 어떤 지혜나 정신적인 깊이를 갖추는 데는 실패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 거죠. 이 문제의 한가운데에는 리더십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워싱턴이나 케네디처럼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똑똑하기는 한데 국가 전체를 이끌 만한 어떤 깊이나 품격이 부족한 리더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비판인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민들은 불만만 가득 차고 정치는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혜택을 약속하는 그런 선심성 정책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결국 나라의 근본적인 힘을 갉아먹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주장이 튀어나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요. 미국이 진짜 선진국, 그러니까 완전히 다 자란 어른 국가가 되려면 인구가 무려 7억 명은 돼야 한다는 거예요. 7억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건 미국의 성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예요. 목표가 7억이라는 건 단순히 인구수만 채우자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전부 품고 이끌 수 있는 거대한 지혜와 포용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잔뜩 모아놨는데 아직 그 사람들을 담을 그릇, 그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미국을 도울 파트너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분석은 정말 누구도 예상 못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놀랍게도 그 열쇠가 바로 대한민국에 있다고 말합니다. 미래에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손을 잡고 인류를 이끌어야 한다. 와, 정말 대담한 비전 아닌가요? 이런 파트너십 주장의 뿌리는 아주 깊은 역사적 인연에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에 대한민국이 거의 사라질 뻔했을 때 미국이 도와줬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이제는 어엿하게 성장한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졌던 그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는 방식이 중요해요. 돈이나 물질적인 걸로 갚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게 가장 필요하지만 또 가장 부족한 것, 바로 지혜 그리고 정신적인 이끌어줌으로 갚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해줘야 한다는
그 지혜로운 인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 분석은 대한민국 앞에 놓인 아주 명확한 사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우리가 벼랑 끝에 섰을 때 미국이 도왔다는 걸 기억하고, 둘째, 그 빚을 돈이 아니라 지혜로 갚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셋째, 미국이 정신적으로 더 성장하도록 우리가 이끌어주고, 마지막으로 함께 인류를 이끄는 공동의 운명을 완수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나라의 공동 운명이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미국이 그냥 나라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지구상의 모든 인종과 문화가 다 모여 사는 일종의 인류 축소판 같은 곳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용광로의 지적, 정신적 수준을 한 단계만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건 곧 인류 전체의 수준을 높이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끝납니다. 과연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진 역사적인 빚을 어떤 힘이나 동이 아니라 지혜로 갚는 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말 인류 전체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